다항식의 연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사실은 이런 용어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수학적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들이 되니까 우리 조금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해봅시다. 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항이라는 용어. 근데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러니까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가 포인트고, 예를 들면 수니까 2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항입니다. 혹은 문자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y.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곱셈을 생략해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걸 x, y라고 하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항인 거고, x 곱하기 x. 그래서 이제 이거를 x제곱으로 표현하는 거, x제곱 항입니다. 혹은 숫자 곱하기 문자, 2x. 이것도 항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문자이거나 숫자이거나 단독으로 나와도 되고, 아니면 그들의 곱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을 하나의 항으로 얘기한다를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항들 중에서도 상수항이라는 게 있는데, 상수항은 말 그대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말 그대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와 관련된 것들, 이런 거 상수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나아가면 x에 대한 방정식인데 y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에서 x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본다 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수항이라고 해서 숫자만 상수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말이 나와요. 개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등장할 단어입니다.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항에서, 항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x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2. 그러니까 이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그 녀석을 개수라고 하겠다 그 얘기야. 근데 제가 2x제곱 y 얘네들도 항입니다. 왜냐면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쨌든 x제곱을 뺀 모든 녀석이 개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2y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다시요. 개수라는 거는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개수라고 일컫는다. 근데 보통은 뭐 2차 항의 개수 이러면 x제곱에 앞에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들이긴 한데 그게 꼭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단항식을 먼저 갈게요. 단항식은 말 그대로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항식은 그런 항들을 덧셈으로, 그러니까 합으로 연결시킨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요. 이런 거예요. x제곱 항입니다. 5x 항입니다. 마이너스 2 얘도 상수항이에요. 이런 항인 녀석들을 덧셈으로 연결해버리겠다 얘기야. 자, 여기는 덧셈으로 연결하면서 가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덧셈으로 연결만 되면 항들이 이런 항들이 덧셈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식을 우리는 항이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다항식이라고 부르겠어 입니다. 아셨죠? 자, 차수는 말 그대로 그 문자 앞에 몇 차이냐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아마 조금 더 가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동류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3x제곱 5x제곱 특정한 이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 이차면 얘네들은 동류항이라고 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게요. 3x제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항입니다. 마이너스 5x도 하나의 항이야 얘들아. 그죠? 7도 항이에요. 얘가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한다면 네, 상수항이 될 수 있다. 네, 상수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런 거, x제곱. 이런 게 이제 차수인 거죠, 차수. 그 다음, 여기서 이런 3, x제곱의 개수는 3, x의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5.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뜻과 개념을 분류하실 수 있으실 정도면 됩니다. 아셨죠? 자, 결론은 다항식이라 하는 것은 항들을 합으로 연결시킨 녀석들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네, 그거를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하겠다. 자, 다항식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내려가는 순서야. 그래서 어떻게 배열이 되는 느낌이냐면 내림차순이니까 처음에 올라갔다가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차수가. 오름차순은 갈수록 올라가지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 오름차순으로 정리. 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밑에 예제에 엄청 복잡한 다항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준을 정해주는 거야. 기준은 x야. 기준은 x. x를 내림차순에 대해서 정의하세요 라고 했어요. x를 내림차순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했으면 x만 주인공이야. x만 주인공이야. 나머진 관심 없어. 그럼 나는 x 얘는 1차. 여기 x 없어요. x 3차. 그 다음에 여기 x 2차.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인 x의 3차가 등장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 2차가 등장해야 돼. x제곱 y, 그 다음 1차가 등장해야 돼. xy. 점점 3차, 2차, 1차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나머지 선생님 3y 제곱 더하기 5가 남아 있습니다. 네, 걔는 x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여기서 상수항이랑 같아요. 그럼 누굴 먼저 배열해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5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쓰셔도 결국엔 얘는 x에 대한 차수가 아니니 x랑 상관없는 문자니 상수항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오름차순은 이 내림차순의 반대로 정리하면 되죠.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상수항부터 그 다음에 x 1차, xy 그 다음에 x 2차, x제곱 y, 그 다음에 x 3차,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래서 갈수록 차수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오름차순이다. 자,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번엔 주인공을 y로 주겠어. 얘들아, y로 내림차순으로 배열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y만 내가 보는 주인공이어야 되고, 네, y만 주인공이고, 네, x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y만 보셔야 돼. y만. y 1차, y 2차, y 없어. 여기 y 1차죠. y 없고요. 근데 내려가야 돼. y가 높은 순서부터 내려가야 돼. 그럼 y 2차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게 얼마예요? 3y 제곱. 그다음 y가 1차인데 1차가 심지어 2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배열해야 돼요? 동시에 배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x랑 x제곱 해서 묶어주셔서 표현하셔도 되고 네, 푸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1차를 보여주고 나머지 1차랑 관련 없는 녀석들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이게 y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물론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5는 y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자, 마찬가지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은 반대로 쓰시는 거죠.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5. 그 다음 y의 1차 x 플러스 x제곱은 y. 그 다음에 3y 제곱 y 2차 이렇게. 다시요. 다항식을 막 쓰면 얘들아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식이 x에 관한 식인지 y에 관한 식인지 뭐 이런 거를 좀 정리하고 예쁘게 또 표현을 하려면 이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거나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수가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정의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다항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x에 관한 다항식이 3차, 2차, 1차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보통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덧셈할 수 있느냐, 뺄셈할 수 있느냐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거 있죠. 동류항끼리. 동류라는 건 같은 부류의 항끼리 서로 더하고 빼면 된다. 개수들을. 자, 볼게요. 여기가 3차 있어. 근데 오른쪽에 3차 없어요. 그럼 3차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x세제곱 2차 있습니다. 여기 2차 있어요. 2차가 5개야, 총. 그러니까 얼마? 5x제곱. 1차 있어요.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3x. 상수항 혼자 남았네. 플러스 5. 절대 어렵지 않죠. 네, 정말 모양이 같은 녀석끼리 개수를 더하고 빼주면 되는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뺄셈도. 3차 있습니다. 여기도 3차 있어요. 근데 빼기야. 2 빼기 1이니까 얼마? x세제곱. 2차야. 오른쪽에 2차 없어요. 네, 그럼 2차 순서대로 주시고 1차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그 다음 상수항 1 빼기 5, 1 빼기 5, 1 마이너스 5 얼마예요? 6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야. 그런데 다항식 덧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환법칙 아시죠? 교환법칙. 교환법칙은 우리 수에서도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1이 같잖아.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서 더해도 전혀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근데 다항식도 숫자의 법칙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두 다항식이 있어요.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이 있어. 근데 a에서 b를 더하던 b에서 a를 더하던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그 결과가 어떻다? 다르지 않다. 네,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덧셈 아니고 뺄셈은 이 성질이 성립해요? 생각해봐 얘들아. A에서 B를 뺐어요. B에서 A를 뺐어요. 같을 수 있어요? 없죠. 이거는. 물론 같아지는 어떤 순간도 존재하겠지만 특정한 경우겠죠. 일반적으로 같을 수 없잖아. 근데 덧셈은 유일하게 앞뒤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숫자처럼. 결합법칙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결합법칙은요. 일단 세 가지의 다항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A하고 B하고 C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A하고 B하고 C가 있어야 돼. 그리고 다 더하는 거야. 우리 지금 덧셈에 대한 성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결합이 뭐냐면 이 결합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대해서 순서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먼저 풀어서 더하는 거하고 아니야. 이렇게 결합 안 하고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는 거나 그 결과가 어떻다? 같더라. 다시요. 결합은 세 개, 대상이 세 개가 있어야 하고 순서를 바꿔도 그 결과가 같더라. 그러니까 계산하는 순서가 앞에 걸 먼저 할 거야, 뒤에 걸 먼저 할 거야. 이게 순서가 바꿔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예제 조금만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주고 B라는 다항식을 이렇게 줄 거예요. 자, 문제 요거를 안 하고 자,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A 마이너스 2B를 구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가로들을 모두 다 풀어 헤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환법칙도 성립하니까 얘네들의 왔다 갔다 바꿔서 더해줘도 전혀 무리가 없다. 덧셈에서는. 그죠? 그래서 A랑 A를 더하면 여기 더하면 2A가 되고 지금 교환법칙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하고 마이너스 2B를 만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고 그래서 결국 2A하고 마이너스 B에 대한 다항식을 더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a에다가 곱하는 중 2x제곱 마이너스 2xy 빠르게 해볼게요. 4y제곱, 이게 2a예요.
마이너스 b를 아예 통째로 해볼까요? 여기가 얘가 2a에 해당하는 다항식 마이너스 b도 아예 마이너스 곱하고 시작해 버릴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y제곱 그 녀석들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동료항끼리 더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여기는 플러스 얼마? 5y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다항식의 덧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처음 시작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용어를 바르게 정리하고 같은 모양끼리 더하고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함과 결합 법칙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법칙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